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7월 4일 월요일 아침에 즐겁게 방송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네. 자신이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할 주제는 아시아 경제의 김혜민 기자님의 기사 3년 만에 뒤바뀐 집값 전망. 올 하반기가 하락보다는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클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이 신문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산연에서 보도를 했었던 지난 6월 24일 날 보도를 했었던 보도 자료를 토대로 제가 좀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한번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하반기 건설 부동산 경기를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건설 관련해가지고는 2022년 건설 수주 하반기에 3.7%가 줄어들 것 같고 전년 대비 0.5%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고요. 주택 부동산 시장은 매매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0.5% 하락, 전세는 2.6% 상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갖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수도권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0%대의 하락에 이어서 하반기에 0.5%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지금 전환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전국 전세 가격은 하반기 2.5% 오르면서 연간 2.6%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 월세 및 반전세 유형을 택하는 세입자가 예상보다 많고 상반기 전세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여전히 전세가에 대한 상승세가 유효하다. 즉 다시 말해서 매수를 갖다가 조금 이제 하는 거를 갖다가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늘어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전세 시장이라든지 뭐 월세 시장으로 해가지고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관련해서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인데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주택 시장만 지금 전망을 갖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건설 경기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 수주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3.7% 감소하고요. 전년 대비 0.5%가 지금 감소할 전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공 수주가 0.4% 늘어나지만 민간 수주가 0.9% 감소할 전망이다. 관련해서 2022년 국내 건설 수주 전망을 쭉 보시게 되면 2022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2022년 건설 투자 그러니까 전년 대비 1.8%가 감소할 전망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2022년 하반기는 여러 가지 지금 뭐 급등한 자재 가격의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국내 경기가 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 투자가 좀 감소할 전망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사점 1, 국물가로 인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면서 다만 향후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시사점 2는 자재가 급등의 전방위적인 대응과 주택 공급과 에너지 안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인프라를 투자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금 했고요. 시사점 3, 한시적으로 중소건설 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원가 상승이 심상치 않고요. 또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올해 적자 현장이 크게 늘어나는데 한시적으로나마 중소건설 업체가 세금을 낮춰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도 2022년 하반기 주택 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망인데 매매 가격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수도권과 지방이 하반기에는 약 0.5에서 0.7% 하락해서 전국으로는 연간 0.5%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감사스마일이 이 하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집을 갖다 매수하는 걸 갖다 늦추거든요. 그러니까 더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더 집을 더 안 삽니다. 그런데 제가 전망했을 때 수도권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서울이라든지 또 고양시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미하게나마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물가 및 임금 상승 수준을 초과했던 그간 주택가격 상승세가 부담스럽고 대내외 환경 변화로 자금 조달 여건이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면서
매매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데 부담이 크다. 그리고 1주택자의 갈아타기 역시 고금리라든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세제 및 임대차 제도 보완의 영향으로 정책에 따른 매도 압력은 완화되겠으나 수요가 사그라들면서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시장의 동반 하락이 현실화되면서 부동산도 하락할 전망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전망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저는 그러나 매도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2년 하반기만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내년 2023년, 내후년 2024년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매도인 같은 경우가 바로 급매로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세 가격이 2.6%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2주택자라든지 일시적 2주택자 분들께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갖다가 도입해서 상생 임대인 제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갖다가 다시 또 부활을 만약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나 2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세나 반전세나 월세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만약에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 더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력을 더 크게 받겠지만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갖다가 매도인들이 서두를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전세 시장의 상방 압력을 여전히 행사할 것 같고 임대 3법이 또 이제 8월이 되면 2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전망을 한 것 같고요. 감사 스마일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주택가격이 지금 2022년 하반기에 하락한다라고 이런 전망을 갖다 듣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미미하게 지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 여건이라든지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고양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했을 때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부 지방이라든지 또 경기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많이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고양시라든지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갈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분양 물량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수요가 최근 공급량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요 관심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일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세와의 격차가 남아 있어서 수요 감소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이 공급 관련해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급도 8월 안에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분양 승인 전망이 35만 정도의 호입니다. 그러니까 35만 세대. 35만 세대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 전망이지 2016년도부터 보시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47만 정도가 분양을 갖다가 했다라는 그런 표를 보시게 되면 35만 세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250만 세대를 갖다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5년이 아니라 10년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2022년 주택 인허가 전망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48만 세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21년과 2020년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주택 인허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증가된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주택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 발표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했던 건사년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스마의 생각은 물론 하반기에 건설이라든지 주택 부동산 가격이 대내외 여건 변화로 해가지고 0.5%를 하락을 할 거라고 저도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러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저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락의 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하는 지역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어서 3년 만에 뒤바뀐 집값 전망에 대해 가지고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부동산 R114에서 일단 이런 자료를 갖다가 22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4명은 매매 가격이 하락이 점쳤고 그리고 상승은 24%로 절반이 축소가 됐습니다. 하락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하락을 갖다 전망을 하는데
물론 이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인상이 올 하반기까지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내년까지 또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예상했을 때 길게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2년 하반기에 주택을 갖다 매수를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는 7, 8월 달 이렇게 비수기일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마 지금 3년 만에 처음으로 앞질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예상이고요.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정말 많이 하락해 있는지 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을 점친 응답자 34% 정도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꼽았고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이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주택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는데 감사스마일은 상승을 갖다 좀 쳤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서울 주요 지역과 그 다음에 수도권 중에서 또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승을 갖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가 이렇게 12.45%,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이 11.9%,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가 11.5% 순위로 지금 나타났는데 하반기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상승을 갖다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상을 했을 때 하반기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고양시라든지 특히 이제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상승 요인으로 보시면 임대차 3법 시행 영향, 서울 등 일부 인기 지역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 순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예상했을 때 올 하반기에 만약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갭 투자의 그런 또 방법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주택 시장에 또 뛰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예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하반기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대내외, 국내외 경기의 회복 속도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즉 지속 여부라든지 또 저는 8월 달에 지금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관련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갖다 보면서 다시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올 하반기에도 하락과 상승을 갖다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물론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흥역의 아이앤드 그라운드 이 컵으로 제가 계속 물을 마시는데 아무튼 깨알같이 좀 홍보 좀 해드리고요. 제가 3년 만에 뒤바뀐 집값 전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집을 갖다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 내 예상대로 집값이 떨어졌어. 집값이 떨어지면 나는 집을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서 10년 이상 있어 보면서 느낀 건데요. 주식이든 집값이든 하락을 하게 되면 더 매수를 하지 않는다. 상승을 하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살려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하락을 하게 되면 살려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하면 내가 원하는 금액, 원하는 가격, 그리고 원하는 지역에 매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상승을 갖다 할 때 내가 집을 갖다 매수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조건을 다 충족을 갖다 못 하는데 하락을 하는 시기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갈아타기를 하는 분들 같으면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락할 때 사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올 하반기가 예를 들어서 저는 8월 달 새 정부에서 주택 공급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저는 또 더 이제 상승이 될지 하락이 될지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또 법안이 통과되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주택 공급을 할 수는 없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도 아무리 빨라야 2027년에서 2028년이고요. 일산 같은 경우나 아니면 분당 같은 경우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하 6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뒤바뀐 집값 전망을 갖다 보시고 올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지고 내년에 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보다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 전망을 3년 만에 앞지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주택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댓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갖다가 좀 삼가를 좀 해주시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대본도 없이, 제 생각을 갖다가 물론 정리는 하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되도록이면 다시 한 번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좀 삼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